Kim Jin-sung, born in Seoul in 1959, studied Korean literature and art history. He has been keenly interest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visual culture, having work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rt criticism, exhibition planning, and publication planning. He says that he became a carpenter because there happened to exist a lot of trees around him. At first, he picked up discarded tree pieces and trimmed and cut them using only 5 tools. He refuses to be called an artist and wants to be called a carpenter. In that sense, he calls his works wooden objects, not works of art. The meaning of his wooden objects, meeting with the stories that he wrote himself, was expanded, and it led to an exhibition titled The Story of the Bookworm Carved from Wood. He says that images and texts are 2 central axes of his creation. 저는 한 번도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작가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거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제 작업을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주로 나무 작업을 해왔지만, 그게 작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저는 목물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 부르는데, 작품으로 판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작가이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광주 비엔날레를 하고 그때 큐레이터로 전시를 하고 그걸 끝내놓고 나서부터 그 목수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이 남양주라고 하는 것인데, 남양주에 그 천마산하고 저쪽 충룡산의 그 사이에 있는 데인데, 그 충룡산이 남한 지역에서는 종다양성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산에 가면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은 소나무나 참나무 종류 이외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충룡산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나무 토막들이 구하게 되면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걸 만들기 시작할 때 연장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목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연장 가지고 깎고 다듬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물건이 많아져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건데, 제가 글을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무로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건데, 유감스럽게 저는 이제 미술사를 했잖아요. 버릇처럼 이제 기자나 편집장을 했고, 이미지에 대한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작품이 동서양의 망라하고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이미지는 거의 다 제가 경험하고 눈에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못 본 화집이 있을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다 축적이 되는 거죠. 어떤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때는 이런 형상이더라, 이런 식의 형상이어야 조화 균형이 맞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미지 훈련이 이미 돼 있는 상태죠. 스킬,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되게 부족할지 모르는데, 이미지를 형상화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어떤 창작을 하거나 뭘 생산해내는데 아주 두 개의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낱말과 낱말을 이렇게 잇고, 또 낱말이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구조를 짜는 게 이제 글을 쓰는 건데, 나무 토막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중력에 거슬리거나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작용점으로 이렇게 구조를 엮어나가는 나무 작업이 다른가? 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는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사실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근데 공간과 서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합돼야 시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텍스트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미지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상호 보적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 책벌레 이야기 전에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전시고, 사실 아이들을 위한 전시는 아닌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이렇게 딛기 시작하죠. 목수로서 일을 할 때는, 의자나 책상을 만들 때는 사실 상상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꼬물거리는 벌레 같은 이런 인형을 만들거나 아이들 같은 인형을 만들 때는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그 전시를 하면서 갖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나무가 너무 좋아서 나무를 선택하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주변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선택한 거고, 아마 돌멩이가 있었으면 돌멩이를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나무를 다루다 보면 나무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목수가 처음엔 나도 몰랐지만 목리를 이해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목리가 뭐냐면 나무의 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무르고, 어떤 나무는 단단하고, 어떤 나무는 섬유질이 강하고, 어떤 나무는 약하고, 어떤 건 잘 쪼개지고, 어떤 건 잘 안 쪼개지고, 어떤 건 빨리 썩고, 어떤 건 썩지 않고. 나무를 건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거는 비를 말려야 되는 거, 어떤 건 비를 말리면 안 되는 거,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 껍질을 벗기지 말아야 될 거, 또 공중에 띄어야 될 거, 세울 거, 눕힐 거, 나무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건사할 때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무가 1년에 1인치 정도를 마르는데 그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익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가지를 익히려면 수백 년 걸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리를 빨리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을 목수는 체득을 해야 돼요. 아, 이 나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거나 이렇게 깎아보거나 또 먹어보면 그 느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느티나무는 이렇게 사계 물림을 할 수 있지만 소나무는 이렇게 물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선민들이 썼던 그런 물건들이 되게 둔탁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들한테 만약에 좋은 나무를 구해줬으면 되게 정밀하고 좋은 나무, 좋은 형태의 가구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따라서 가구나 목물의 형태와 구조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과 나의 의도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절대적으로 작가의 의도 또는 목수의 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거나 또는 자연이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목수 일을 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나무를 구하게 되는 배경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목수 일기를 많이 이제 쓰게 된 건데, 그 배경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장마 때에 떠내려온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라가지고 뭘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마 때 떠내려오고 나무가 둥둥 떠내려가도 나무 욕심을 안 내거든요. 나무가 7월 달에 베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죠. 기둥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목질도 되게 좋고, 만약에 겨울에 베어냈으면 되게 좋은 나무였을 텐데 장마 때 떠내려온 기둥나무가 목질이 정말 좋은데 그걸로 엄청나게 큰 모고를 만들었는데 그냥 다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잖아요. 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목공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중심들은 움직인형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되게 우연히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구조는 주어서부터 쭉 뒤에 서술어까지의 공간이 있지만 그것을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공간과 시간을 결합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기 전까지 오토마타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전 단지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기어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기어 장치의 공간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어가 움직이면 위에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적인 기어 장치가 필요하고, 공간적인 기어 장치에 플러스해서 시간을 조정해주는 공간 기어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었다라고 인지해야지만 사실은 기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야지만 기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기어 장치와 공간을 움직이는 기어 장치가 따로 있어야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그게 기계입니다. 내가 1분에 몇 바퀴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기어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표시가 되는 움직임이 정해져야, 움직임의 속도를 정해야 실제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어 장치는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시간 장치를 만들어내야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야기의 구조를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기계를 분리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근데 항상 일치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이 기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원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세계는 절대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이나 기계나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딱 붙어 있지만 떨어뜨려 생각하기 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제가 모든 기계를 만들 때 공간을 이동하는 장치 따로 만들고 시간을 이동하는 장치 따로 만들어서 그냥 딱 결합해서 한 축에 놓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근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에서 그 책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움직임을 만들니까 왜 우리나라 어른들은 항상 상상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오토마타는 사실 아이들 것도 아니고, 오토마타의 그 서구 역사를 보면 오토마타라고 하는 건 16, 17세기에 만들어질 때 복강성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철학자들이 대논쟁을 붙었거든요. 생명에 관한 어떤 그 생각들, 또 기계에 관한 생각들, 또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논쟁을 붙을 정도로 대단히 굉장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생겼던 그런 철학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태제에서 신이 만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만든 생명은 뭐죠? 인간이 만든 생명인 기계가 생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 붙어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인간이 만든 이거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논쟁이 붙어요. 우리는 영혼에 관한 문제도 인간은 100%의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개는 인간보다 영혼이 있을까? 고양이는 있을까? 개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개미는 2% 정도 있을 것 같고, 개는 한 70%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영원히 퍼센트를 있을 수 없잖아. 근데 기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만든 생명의 움직이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영혼을 갖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계를 바라볼 때 기계가 그냥 인간의 이로움을 주는 거대하고 차갑고 딱딱한 쇠붙이라고 이해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문명, 그러니까 기계 문명은 그게 그냥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인간의 영혼과 비슷한 어떤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토마타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로봇을 만드는 게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기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생명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그런 물음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로봇과 이 자동인형 장치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것과 뭐 기계 장치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생명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굉장히 되게 많은 생각들이 거기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책 안에. 사실 영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만들면서 이제 이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일종의 개념 설계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개념 설계가 뭐냐면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애가 벌떡 일어나겠지, 이렇게 해야 뱀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골이 떨리겠지 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을 끝나게 되면 그걸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강의 설계를 하게 되고 또 그다음부터 나무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 와중에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 의도죠. 그러니까 제가 그 책벌레 이야기 전서부터 쭉 이어지는 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제이니까 거기에 영상을 결합을 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기계적인 어떤 이야기가 주고 있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또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복 구조로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작업을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남냐면 스케치, 드로잉, 그다음에 개념 설계, 또 목공, 사진, 영상, 음악, 이야기, 텍스트가 쫘르륵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들이 남는 거야. 그럼 그걸 전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는 그런 거가 이렇게 중복하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 보여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그 요소 중에는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창작적 요소가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림이라고 하는, 회화라고 하는 영역, 사진이라고 하는 영역, 영상이라고 하는 것, 편집하고 목공이라고 하는 것, 조각이라고 하는 것, 인형을 만드니까 조각, 또 드로잉, 그림, 음악도 제가 편집을 해서 집어넣고 하니까 영상 작업에서 처음에 드로잉까지 거의 모든 작업들이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